안녕하세요, 버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사용했고 친한 동생들에게만 알려줬던 면접 레시피를 공유할까 해요. 면접?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끝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스펙이 월등히 낮았고 자랑할 만한 경험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만 24번 떨어져 봤고 면접도 7번 이상 떨어져 봤습니다. 뭐야, 고작 7번? 이라고 지금 생각하셨죠? 1차 서류 전형 탈락만 24번입니다. 그래서 면접 기회 딱 한 번만 와봐라. 이를 갈고 정리한 면접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중간중간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단골 질문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자신감이랑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라고 말하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내가 준비한 질문을 할지 준비 못한 질문을 할지 그건 정말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는 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많은 문항의 질문들을 미리 예상하고 질문했어요.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면접관들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보다 논리적이고 당당한 목소리 톤이 뒷받침돼줘야 합격 성공률이 높겠죠? 대답도 중구난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가지씩 질문에는 정확한 말투로 네,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 이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내가 하는 말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순서는 냄비 준비하기, 재료 넣기, 익히기, 음식 담기 순으로 진행해 볼게요. 냄비 준비하기. 맛있는 음식을 하려면 먼저 깨끗이 손질된 냄비에 요리를 해야 먹을 수 있겠죠? 냄비도 없이 음식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냄비에 어떤 것을 담을지 뭘 덜어낼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면접은 진짜 자기소개로 시작해서 자기소개로 끝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첫 스타트가 좋아야 내 긴장감이 풀리고 그 이후 질문들에 대해 긴장하지 않고 대답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면접관들은 많은 면접으로 인해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자신 있는 목소리, 큰 목소리를 들으면 이 친구 뭐지? 하면서 다시 내 이력서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남을 돕는 것을 좋아서 이곳에 이런 망해요. 그리고 너무 과한 의욕도 안 돼요. 또 오버해가지고 엄청 길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소개가 길어지게 되면 내 텐션만 오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는 필요 없는 멘트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대한 간결하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멘트를 정리해보세요. 특히 자기소개할 때 내 가족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유년기로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으로 어른들에게 항상 예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이런 멘트 진짜 식상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이미 자기소개서에 적었잖아요. 30초 동안 나를 알리기도 짧은데 그런 멘트로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내가 이곳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포부를 그 시간에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있어 보이는 척 어려운 말도 필요 없어요. 평소에 친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실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재료 담기. 냄비를 잘 준비했다면 그 다음으로 예상 질문이라는 재료를 잘 넣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면접 준비할 때 제일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이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인데 이제 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를 평가한다는 거에 굉장히 긴장되고 두렵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예상 질문지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좋은 게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신감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믿는 구실이 생기니까. 근데 질문지를 많이 적었다고 거기에서 끝내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걸 외울 수 있게 입에 아예 배이게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면접관이 묻는 질문에 내가 준비한 대답들을 애드립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엮어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쉬운 예를 들면 면접관이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럼 보람 플러스 장점을 서로 잘 녹여서 스토리를 만들면 돼요. 나는 평소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군 리스너라는 별명을 가졌었다. 그래서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자원봉사할 때 이용인들의 대화를 잘 들어줬더니 내 이름을 기억해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반가워해줬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줬을 때가 가장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볼륨이 풍부해지고 더불어 군 리스너라는 이미지를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상 질문을 준비할 때는 크게 3개로 나눠서 정리해보세요.
첫째, 나에 대한 질문. 둘째, 부서에 대한 질문. 셋째,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 정책. 이렇게 큰 뼈대를 잡고 그 안에다가 세세하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정리하기도 쉽고 비슷한 부분끼리 묶어야 외우기도 쉽습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구글에 백문백답이라고 있어요. 그거부터 작성해보고 면접 질문들을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제가 준비했던 면접 질문들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 질문들은 단골 질문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필수 문항들이에요. 첫째, 나에 대한 질문. 여기서 모든 문항이 다 중요하지만 나의 장점, 단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이 문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먼저 자기소개로 좋은 이미지로 스타트를 끊어놓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굳혀야 돼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되 내가 예전에 큰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생각해서 어필해보세요. 이따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장점이랍시고 절대 과하게 포장하시면 안됩니다. 다 티납니다. 그리고 단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장점은 솔직히 생각이 잘 떠올라서 준비하기 쉬워요. 근데 단점은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면접관들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에 속아서 내 치명적인 단점을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점까지도 장점화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점을 말하면서 내가 그 단점을 개선하려고 어떤 고민들을 해왔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 라고 어필하면 좋아요. 제가 직접 사용했던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대학교 조별 발표 준비할 때 어느 정도 완성된 과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만족을 못해서 추가할 내용들을 있는지 없는지 계속 찾고 수정하다 보니까 과제의 퀄리티는 높일 수 있었지만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나는 팀원들을 의지해야 했는데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에 대해 계속 고민하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좋은 게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단점을 말하면서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점이 어떻게 보면 꼭 나쁜 거는 아니거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좋은 거니까 스피디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베스트죠. 그리고 추가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한 큰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나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 같은 거, 그런 경험들을 크게 두 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느꼈던 감정, 성취감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준비해보세요. 그걸 활용해서 나에 대한 질문에 대입을 시킨 다음 질문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둘째, 부서에 대한 질문. 면접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데 자신이 면접을 보러 가는 그 시설의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세요. 그 시설은 어떤 목표와 비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시설장 인사말을 꼭 참고하세요. 그 시설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바로 인사말에서 말하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부서 내 갈등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단골 질문이에요. 어떤 조직이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져서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질문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의 성향에 대입을 해서 설명하면 면접관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그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1개에서 2개 정도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지원 동기와 잘 묶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면접 중간중간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반드시 오니까 꼭 준비해 가세요. 셋째, 이슈화되고 있는 복지 정책. 여러분,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최근에 보수교육 때 들었던 내용인데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중형사고와 300건의 소형사고가 일어난다는 이론으로 모든 일에는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대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자살이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게 왜 이슈가 됐죠? 악플이라는 문제가 결국 저런 결과를 불러왔어요. 근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의 자살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는 주제를 정해서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점 하나 정도는 준비해 가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1개에서 2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익히기. 이제 모든 재료를 담았으면 그걸 어떤 온도로 적당하게 익힐지 고민해 보실 차례예요.
실컷 좋은 냄비에 좋은 재료를 넣었는데 이걸 태워 먹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음 3가지에 주의하셔서 말하기 연습을 해보세요. 1. 아이 컨택을 해라. 제가 예전에 극단에서 뮤지컬을 한 경험이 있는데 대본 리딩 연습할 때도 배우들은 눈을 보면서 대사를 읽어요. 왜냐면 눈은 감정의 통로라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받고 다시 전달하면서 감정을 점점 쌓아간다고 하죠. 면접도 면접관과 나와 반복적으로 감정 교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 면접 때 면접관들이 오히려 내 눈을 피할 때까지 말하는 내내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다. 내 생각이 비록 당신들이 생각한 정답이 아닐지라도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당당하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관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그 페이스를 잡아와야 좋은 이미지를 더욱 굳힐 수 있게 됩니다. 2. 거짓말은 하지 말자. 어느 정도 면접은 내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장을 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것들을 기반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아니 생뚱맞게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뻥을 치면 어떻게 해요. 뻥을 치더라도 경험에 기반한 뻥을 쳐야지. 특히 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면접관들은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찾아내요. 사회복지 시설에서 10년 이상씩 일한 사람들인데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조금의 MSG는 괜찮다.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봤다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과장은 괜찮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니까. 하지만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그냥 탈락. 3. 모르는 것을 인정하자. 저는 면접 때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어떤 면접이든 반드시 내가 이 시설에, 이 부서에 왜 지원하려 하는지 확실하게 말하자. 그래서 다른 돌발 질문에는 대답을 못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나를 물어보는 질문만큼은 버벅이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너라는 사람은 우리한테 알려봐라 라고 기회를 준 건데 그것마저 버벅이면 면접관들은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르는 질문이 나올 때는 최대한 머리를 잘 굴려서 대답하려고 노력하되 정말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곳에 취업이 된다면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 A4용지 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답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센스 있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확실히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음식 담기. 이제 음식을 담고 면접실에서 나와야 돼요. 최종 평가는 면접관들이 하겠죠? 근데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면접관들이 예의상 하는 멘트일 순 있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까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면서 느낌이 올 거예요. 느낌 괜찮다. 이번 면접 잘 봤다. 라는 느낌이 들면 꼭 확인 사살로 마지막 할 말을 준비해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해보세요. 이렇게 면접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이곳에 제가 취업이 된다면 제 개인의 역량보다는 적극적으로 팀원들과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느끼기에 솔직히 어떤 곳보다도 더 조직적이고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팀워크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건 모든 면접관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팀워크를 강조하는 멘트 하나 정도는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해선 안 될 행동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1. 절대 늦지 말자. 아무리 늦어도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응대자가 명단 확인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조금 일찍 도착해서 호흡도 좀 정돈시키고 미리 면접 장소 분위기에 적응해보세요. 긴장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2. 자기소개서는 꼭 면접 때 숙지하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작성한 자소서 면접 때 안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 보고 질문을 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실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실패를 겁내지 말자. 면접 한 번 떨어졌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좌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 다 알죠. 한 번쯤 다 겪은 일이니까. 근데 우린 이제 시작이에요. 또 기회는 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번에 실패한 경험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면접을 잘 볼 수 있게 연습을 하면 됩니다. 지나간 인연에 미련 갖지 말고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기를 기대해보세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면접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을 잡고 여러분만의 히든카드를 준비해 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어요. 그렇지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